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지금 딸과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정이 위태위태했는데 지금은 고비를 넘기고 화목하게 살고 있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와 아내가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아내와 저는 대학교 때 만났습니다.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워낙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아내의 소문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여자와 사귀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사실은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멋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말솜씨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금방 친해지고 술자리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죠. 어느 날 친구가 전화가 와서 술자리 분위기 좀 띄워달라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내를 처음 봤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광대가 되며 분위기를 풀었고, 술도 한두 잔씩 받아 먹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아내는 말수가 적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제가 하는 말에 대답만 하고 저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주었죠. 아내는 상대의 말을 듣는 걸 좋아했고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1차, 2차를 지나서 새벽까지 술을 먹고 헤어졌어요. 그 술자리가 즐거웠기에 다음에도 또 만나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저는 그녀의 연락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집 가는 내내 뭐라고 연락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저는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녀에게 연락을 했고 저희는 둘이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어요. 다른 여자들은 제가 사주면 감사하다고 한 뒤 얻어먹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사주고 싶어서 사준 거이기도 하고 고학번이라서 후배들을 많이 사주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저에게 절대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더치페이를 했어요. 그것도 100원까지 정확히 나누면서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여자는 뭔가 독특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궁금해졌어요. 더 알고 싶어졌고 약속을 더 잡았죠. 밥을 먹고 카페를 갈 때마다 더치페이를 칼같이 했고 제가 사준다고 해도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후배인데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왠지 자신감 넘쳐 보였죠. 저는 그녀에게 홀딱 반해버렸고 열심히 대시를 했습니다. 오랜 대시 끝에 그녀는 저와 연애를 시작했죠. 친구들이 어떻게 꼬셨냐고 물었고 학교에서 예쁘다고 유명한 사람이 저와 사귀니 다들 놀라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커플이 되었고 나름 오랫동안 연애를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까지도 계속 사귀었죠. 그런데 그녀는 다 마음에 들었지만 딱 하나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구속이 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워낙 술자리에 많이 참석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니까 여자친구가 걱정이 많았어요. 여자친구는 저와 다르게 술도 잘 안 먹고 소수의 친구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를 이해하기 힘들어했죠. 제가 술자리를 갈 때마다 누구와 어디서 먹는지부터 시작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뭘 입고 나갔는지 전신 거울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휴대폰도 자주 검사했어요. 누구와 연락을 하고 그 사람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말이죠. 솔직히 대화 내용까지 보는 건 당황스러웠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당했고 오히려 보지 말라고 하면 여자친구가 의심하는 그 상황이 더 싫었거든요. 그래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너무 좋아했고 여자친구가 속상해하는 게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녀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기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속이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연애를 했지만 갈 때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일일이 보고하는 게 힘들더군요.
친구들도 다 놀리고 나이가 몇 갠데 어린애처럼 구냐고 장난도 많이 쳤습니다. 저와 여자친구가 사귀는 걸 보고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애도 있었고요. 그만큼 저 혼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었죠.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여자친구는 저와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여자친구는 버스비가 아까워서 1시간 거리까지는 걸어 다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꿋꿋이 걸어서 다녔죠. 데이트하면서 저도 여자친구 따라서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옷도 잘 안 샀습니다. 몇 년 동안 사귀면서 같은 옷들을 거의 돌려서 입었죠. 제가 옷을 사줘도 잘 받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엔 제가 고집을 피워서 억지로 받아가긴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결국 이런 힘듦이 한 번에 터진 적이 있었어요. 바로 제 생일날입니다. 저는 여자친구 생일을 정말 정성스럽게 챙겨줬어요. 친구들이 이 정도까지 해야 하냐며 말릴 정도로 말이죠. 제가 열심히 편지도 쓰고 선물도 정성스레 백화점에서 골라 선물했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뿌듯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제 생일이었어요. 원래 매년 생일마다 여자친구가 유일하게 큰 돈을 쓰는 날이 바로 제 생일이에요. 그만큼 저도 기대를 많이 했고 여자친구가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지 궁금했죠. 며칠 전부터 여자친구가 생일날 기대하라며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에 설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생일날이 되었고 여자친구는 짠 하며 생일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보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바로 여자친구가 손수 접은 종이약 1000마리를 주었거든요. 큰 유리병에 담긴 종이약들을 보는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멍하니 그 유리병만 보고 있으니 여자친구도 오히려 놀라했어요. 자신이 예상한 반응이 아니어서 실망한 듯 보였고 저희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뒤늦게 여자친구한테 너무 고맙고 감동받았다고 말을 했고 여자친구는 뿌듯해했어요. 며칠 동안 저를 생각하며 정성스레 접었다고 했죠. 종이약 1000마리를 선물로 받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막상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생일날 큰돈을 서로 써왔는데 이렇게 되돌아오니 조금 섭섭하긴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금까지 같이 보낸 생일 동안 가장 마음에 드는 선물이지? 라며 저보다 더 좋아했고 저는 그 대답에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생일날은 온통 머릿속에 종이약 생각밖에 없었고 여자친구와 노는데 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어딜 가도 계속 딴 생각 중인 게 여자친구에게도 보였나 봐요. 결국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저에게 혹시 화난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저는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됐어요. 솔직히 저를 구속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생각 차이가 나는 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힘들다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귀는 몇 년 동안 계속 여자친구의 요구를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여자친구에게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말을 했어요. 저를 구속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이 있고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자친구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실망하고 서운해할 줄 알았던 여자친구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귀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여자친구의 과거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우선 저에게 그동안 몰라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고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라도 절약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고 해요. 항상 아버지가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는 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다니고 돈을 절약하는 인생을 평생 살다 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여자친구의 가정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친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감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의 사이는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까지 검소한지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희의 사이가 좋고 연애도 오래 했으니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을 했습니다. 주위의 축하도 엄청 많이 받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단둘이서 사니까 이보다 좋은 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을 조금 즐기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사이가 워낙 좋다 보니 뜻대로 되지 못했죠.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듣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고 이제 아이와 함께 살아갈 미래를 꿈꿨어요. 아내도 임신 기간 내내 항상 조심해 하면서 아이를 기다렸고 저는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있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만큼 아이와 아내를 소중히 여겼어요. 임신 기간 내내 아내도 좋아했고 드디어 출산을 얼마 남겨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만삭이 되어가니 너무 힘들어했고 그 옆에서 지켜본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을 정도로 아내는 다른 산모들에 비해 고통이 심했습니다. 출산 전까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아내는 울었고 간호사분들도 걱정할 정도였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산모분의 건강을 위해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출산하면 산모분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도 하지 않고 제왕절개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들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쳤어요. 안 돼요. 자연분만 할 거예요. 통증이 심한 와중에 아내는 제왕절개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가족들도 다 같이 놀랐죠. 아내가 자연분만을 원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연분만이 돈을 더 아낀다며 고집을 했죠. 그 말을 듣고 병실에 있던 의사들까지 기겁을 했고 남편인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아내의 말을 듣고 다들 놀랐죠. 하지만 의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고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제왕절개를 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내는 수술방에 들어가서까지 자연분만을 소리쳤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출산했는데 저를 혼냈어요.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는데 생명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면서 말이죠. 조금이라도 아껴서 아이 키우는데 보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고 아내는 며칠 동안이나 제왕절개 때문에 돈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저를 혼내도 제 머릿속은 아이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출산한 것보다 제왕절개를 해서 든 비용이 더 중요했지만 말이죠. 아이를 육아하다 보니 정말 돈이 술술 나가더라고요. 나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월급도 많은 편이었는데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아내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갈 줄 몰랐다며 놀랐죠. 하지만 저희 딸이 자라는 걸 보니 그런 건 다 상관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어디서 나왔는지 하루하루가 행복했거든요. 사람들이 이래서 딸바보가 되는가 보구나 싶었습니다. 남들이 팔불출이라고 놀릴 만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저희 딸 자랑을 무지막지하게 했어요. 아내가 섭섭하다고 할 만큼 딸에게 정말 많은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딸을 사랑해줘도 딸은 항상 우울해 있었어요. 바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워낙 간섭이 심했거든요. 저와 연애했을 때 저한테 했던 것을 딸에게 그대로 했습니다. 휴대폰을 검사하고 항상 나가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했죠. 하다못해 아내는 딸의 방문에 있는 문고리도 없앴습니다. 딸은 사생활이 없었고 사춘기가 될수록 아내가 더 심하게 간섭하니까 딸이랑 많이 싸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딸과 아내를 중재해야 했고 딸의 위로는 제가 했습니다. 딸이 이렇게나 힘들어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간섭하나 싶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사춘기라서 개인 생활이 중요하다고 100번도 넘게 말을 했지만 아내의 고집은 제가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단이 났어요.
아내가 딸 보고 친구까지 가려서 사귀라고 했습니다. 딸의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대놓고 친구 앞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계속 말려도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흘리듯이 딸의 친구 이야기를 했대요. 왜 이렇게 행동하냐, 그 말투는 어디서 배웠냐 등등 못된 말을 하니 딸의 친구가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친구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당연히 화내실 만하죠. 저는 저녁에 집에 있다가 오셔서 그날 처음 들었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친구네 부모님과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고 결국 제가 사과를 드렸죠. 허리를 굽혀 사과를 드린 후 겨우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친구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아내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했고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죠. 결국 그 일이 있고 나서 딸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저희 집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많이 착잡해졌어요. 저와 딸에게 하는 것으로 모자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막대하니까 과연 제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너무 힘들어하니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원래 매년 생일마다 식사를 대접하거나 가까운 곳이라도 놀러를 가는데 이번에는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달에 평소보다 보너스를 많이 받기도 했고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하루라도 더 빨리 좋은 곳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어머니 생일날 해외여행을 가자고 물었는데 당연히 반대를 했죠.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용을 다 지불하기로 했죠. 조금 많이 쓰긴 했지만 가족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가보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가까운 해외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거기서도 돈을 아꼈어요. 저는 여행을 가면 그래도 그 나라의 문화를 다 접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행을 다닐 때는 돈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와 정반대였어요. 저는 현지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관광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호텔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반값이 얼만데 1분이라도 더 있어서 뽕 뽑아야지 라며 호텔에 계속 있겠다고 했죠. 집에서 마음대로 못 트는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물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현지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계속 식당에 가면서 유명한 음식들을 먹었지만 아내는 집에서 싸온 컵라면과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족들도 아내의 고집에 놀랐죠. 아내는 엄한데 돈 쓰지 말라며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럴 때마다 원래 저는 같이 먹어줬어요. 항상 말을 잘 듣는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나가 먹으려고 했는데 아내는 계속 붙잡았고 결국 전 식당으로 갔어요. 제가 한 번도 고집을 피우면서 굳세게 나간 적이 없으니 아내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 혼자 호텔에 버려두고 저희 가족들은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죠. 식당에 가서 아내 생각이 많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고집을 피우고 싶었습니다. 갔다 와서 아내에게 말을 걸어도 저에게 삐졌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괜히 심통이 나서 먼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보란듯이 며칠 동안이나 컵라면을 먹었죠. 그런데 처음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조금 쉽더라고요. 여행에 갔다 와서 저는 아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저와 딸에게 했던 것을 아내에게 그대로 했거든요. 아내에게 똑같이 구속했습니다. 전화하고 문자하고 사생활이 없게 말이죠. 아내는 처음에 많이 당황스러워했어요. 항상 자신이 해오기만 했지 누군가에게 한 번도 구속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 말이죠. 저도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아내의 버릇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구속을 하는 것 때문에 아내와 많이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아내 보고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고 했고 매일 밤마다 휴대폰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순종적인 저와는 다르게 휴대폰을 가리고 숨기더군요.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잘 안 보여주려고 했고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고 하면 왜 그러냐고 화부터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왜? 당신이 나랑 딸한테 했던 거잖아. 라며 아내에게 일침을 날렸죠.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내는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짓을 반년 동안이나 했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집착해 본 적이 없는데 아내 버릇을 고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게 먹혔어요. 아내는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정신 차렸다고 저에게 말을 했고 정말로 저와 딸에게 예전만큼의 집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집착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거 있죠?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아내와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삶을 살고 있어요. 딸도 너무 행복해하고 다시 방문에 문고리도 달았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이혼을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저희 3명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내가 조금이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제가 항상 그럼 나도 똑같이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하려던 행동을 멈추죠. 다들 저처럼 집착이 너무 심한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제가 썼던 방법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었어요.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